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미 공군의 F-22A 랩터가 한국에 왔습니다. 물론 더 진보된 전자장비를 싣고 있는 F-35 라이트닝2가 있긴 합니다만 이 F-22A 랩터가 여러 차례 성능 개선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반도로 성큼 날아온 겁니다. 그러면서 미군은 유사시에 평양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. 왜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 14일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-22 랩터가 한반도에 왔다 그러면서 F-22 랩터는 가상훈련에서 F-15, F-16, F-A-18 등 소위 뛰어나다고 말하는 모든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144대 0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. RFA는 이어서 심지어 F-22와 붙었던 상대들은 이 F-22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기습을 당했는데 이는 F-22의 스텔스 능력과 공중 기동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F-22 랩터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전투기 메이커들은 2006년 이 전설의 스코어 탄생 이후에 이 F-22 타도를 목표로 전투기 성능 개량을 해왔는데 2009년에 딱 한 번 미 해군의 EA-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F-22를 모의 격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당시 그라울러는 엄청나게 강력한 성능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서 넓은 범위의 전파 교란, 그러니까 제밍을 걸고 있었습니다. 이 때문에 F-22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레이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울러를 조준하지 못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한 뒤에야 겨우 조준해서 이 공대공 미사일을 가상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라울러는 이 미사일을 제밍해서 무력화시킨 뒤에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에 집중적인 제밍을 걸어서 이 F-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뒤에야 미사일을 발사해서 F-22를 모의 격추했던 겁니다. 세계 최강이라는 F-22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라울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전 장비인 ALQ-99였는데 미 해군이 이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제모 ALQ-249를 오는 9월까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장비는 초기 작전 운용 능력, 그러니까 실제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전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게임 체인저급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RFA에 따르면 사실 ALQ-99만 해도 비록 1970년대 실전 배치돼서 비교적 오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성능이 대단히 강력한 장비로 이를 넘어서는 무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이 전자전 장비의 성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미군은 평시에는 이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는 걸 금지할 정도였습니다. 이 때문에 미군들은 이 장비가 강력하다는 인식 정도만 갖고 있었는데 사막의 폭풍 작전 첫날 이 장비의 엄청난 성능을 직접 체감하고 경악했다는 겁니다. RFA는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사막의 폭풍 작전의 첫날 미 공군은 물론이고 미 해군도 작전 지역 상공에서 극심한 통신 장애와 레이더 고장 현상을 겪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한 프라울러가 ALQ-99 제머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한 상태에서 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인근에 있던 전투기와 군함, 지상군의 통신 장비들이 먹통이 됐다.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. 사태 원인을 파악한 미군은 이 제머의 출력을 조정하고 제밍 전파 방사 범위를 적절하게 통제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미국은 물론이고 함께 작전했던 다국적 군에게도 이 ALQ-99가 얼마나 무서운 장비인지를 깨닫게 했던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. 이렇게 RFA는 언급을 했습니다. 물론 ALQ-99가 가공할 유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장비였기 때문에 트랜스미터와 같은 핵심 부품들이 과거 기술을 사용하는 낡은 장비들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이 ALQ-99를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차세대 전자전 장비인 ALQ-249, 그러니까 NGJ를 개발한 겁니다. RFA에 따르면 이번에 배치되는 MGJ, MB는 저대역, 중대역, 고대역 등 이
NGJ를 구성하는 여러 대역 장비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담당하는 중대역 장비로 알려졌습니다. 이 장비는 유상비엘 레이더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사용해 제작됐고,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황골 탈퇴됐다는 것이 RFA의 분석입니다. 당연히 교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가 크게 늘어났고 교란 거리도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. 기존의 ALQ99는 기계식 트랜스미터를 사용해서 방해 전파를 쐈는데, NGJ는 AESA 레이더에 사용되는 트랜스리시브 모듈을 이용해서 방해 전파를 방사하고, 그 모듈도 최신 소자인 쥐라칼륨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효율이 매우 높아서 같은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더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방해 전파에 노출된 전파 장비는 그 말 그대로 먹통이 된다는 거죠. 무전기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는 보철이 되고, 레이더는 장님이 된다는 겁니다. 방해 전파에 노출된 레이더 스크린을 보면 공중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전체가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까맣게 뒤덮여져 있습니다. 제밍되는 동안에 레이더는 레이더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기존의 ALQ99가 기계식 트랜스미터를 물리적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방해 전파를 쐈던 것과는 다르게, 이 NGJ는 제머 안에 들어있는 수백 개의 TR 모듈이 모두 트랜스미터 역할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방해 전파를 쏴서 동시에 많은 수의 적 레이더나 통신 장비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. 자유아시아 방송은 일단 NGJ의 구체적인 성능은 기밀이지만 제작사 측은 이 ALQ99보다 최소 3배의 제밍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. 그렇다면 이 ALQ99가 144km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NGJ는 450km 정도 된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이 정도 거리면 한국의 부산 상공에서 북한 평안북도 일대 평양까지 포함해 가지고 항공기와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김정은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도 기가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문제는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. 심지어 미국 항공모함에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가 모두 탑재된 것도 아닐 정도입니다.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그라울러를 탑재하는 슈퍼호넷을 개량해서 더 많은 그라울러를 띄우기로 했습니다. RFA에 따르면 슈퍼호넷 전투기는 자체 방어용으로 ALQ214라는 통합 전자전 대응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 장비는 말 그대로 자체 방어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날아오는 적의 레이더 유도 방식 미사일들을 식별하고 가까이까지 다가온 미사일의 방해 전파를 쏴서 무력화시키는 장비입니다. ALQ214는 영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적 항공이라든지 지대공 미사일이 슈퍼호넷을 레이더로 조준해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경고음이 뜹니다. 이때 조종사는 ALQ214를 켜서 자신에게 날아온 미사일을 제밍하고 시간을 본 뒤에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공격까지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미 해군이 이 슈퍼호넷에 새로 장착하는 ADVEW, 그러니까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은 기존의 장비처럼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예 조준당하기 전에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히 공세적인 전자전 장비라는 것이 RFA의 설명입니다. 실제로 이 장비는 미 공군이 F-15EX에 장착하는 EPAWSS라는 장비와 유사한 개념인데, 기존 장비가 적에게 조준당한 뒤에 가동되는 장비였다면 ADVEW는 사전에 입력된 작전지역 적 정보에 따라서 적의 전투기나 대공 레이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. 이렇게 되면 적진에 들어간 슈퍼호넷은 아예 스텔스기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적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미 해군은 이 시스템이 기존의 그라울러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실제로 미 해군 항공모함 한 척에는 보통 40에서 50여 대의 슈퍼호넷이 탑재되어 있는데 한 대만 있어도 적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그라울러가 이제는 40에서 50대가 되는 것이고, 거기에 그라울러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전기 지원까지 붙게 되는 셈이라는 게 RFA의 설명입니다. 그래서 이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이런 조합의 공수편대군이 꾸려지게 된다면 과연 이걸
막을 수 있는 군대가 지구상에 존재할지 의문이다.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밝힌 겁니다. 눈여겨볼 것은 과연 북한의 방공망이 미군의 그라울러에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. RFA는 미군의 전자전기가 부산에서 발진해서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코스를 잡고 평양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당장 남쪽 하늘을 향해 있는 북한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라든지 지대공 미사일용 탐색 레이더들이 동시에 먹통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코앞에 미군의 전투기가 떠 있어도 북한은 전혀 탐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북한은 미군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중거리, 단거리 방공무기, 그러니까 SA-2나 SA-3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를 막으려 하겠지만 이들도 수포넷의 제모에 당해서 앞서 파괴된 다른 레이더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. RFA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런 신형 제모 장착 수포넷이 오는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. RFA는 이 제모들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최신 방공무기에 대한 전자정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이 북한 자체 기술로 만든 방공무기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방공무기든 그 어떤 방공무기로도 이 공습 편대군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. 이렇게 단정했습니다. 말만 들어도 정말 든든해지는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. 화이트한트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